안녕하십니까. 이군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군입니다. 자, 오늘 6월 15일이죠. 토요일이고, 한 달의 절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큰, 빅 이벤트들이 줄줄이 있었죠. 뭐 CPI 발표, FOMCA, 또 PPI 발표, 그리고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일단 모두 안정적으로 잘 통과가 됐습니다. CPI도 그 호재로 전월 대비 약세를 보였고, FOMC 회의에서는 물론 이제 금리를 원래 올해 초만 했어도 금리를 2번 내릴 거다 했지만, 한 번 정도 내리고 내년에 더 내릴 것이라는 발표가 조금 있어서 출렁이긴 했지만, PPI도 굉장히 또 약세를 보이면서 물가 자체가 많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고용보고서 자체에서는 조금 고용치가 올라가는 바람에 고용이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금리를 연내 내리는 거는 거의 확정적인 그런 수준이라 봐야죠. 물론 또 데이터가 또 다음 달 데이터에서 또 변화가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였긴 해요. 그러나 한 번 정도는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그거예요. 그 금리를 많이 내리는 게 좋은 것인가를 했을 때, 금리를 많이 내리는 건 좋지가 않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금리가 완전히 갑자기 뭐 어떤 대형 악재를 만나서 금리를 계속 내쳐서 금리가 만약 제로 금리 가까운 수준으로까지 떨어졌을 때부터는 우리가 좋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때부터 유동성을 풍부하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는 분명히 전 세계에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 정부들이 갖가지 유동성 공급이든 어쨌든 간 뭐 그런 정책들을 펼치면서 그 경기를 살리려고 하겠죠. 근데 고금리 상태에서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경기가 나쁘니까 금리를 낮추는 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고금리 상태에서 낮아지는 이 폭이 만약에 더 가파라진다면 이거는 오히려 더 악재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내리는 것 자체는 저는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다만 이후에 이 고용, 즉 경기에 대한 부분과 그 물가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간에 이 맞물리면서 이게 조금 더 따뜻한 물로 갈지 아니면 완전 차가운 물로 갈지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가 믹싱을 하는 그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복잡한 이 메커니즘에 놓여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금리를 어쨌든 9월이든 11월이든 한 번 내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가 정말 내려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밑에 어떻게 보면은 안정장치가 깔려져 있는 상태로 증시를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락하면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금리를 내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락의 안정장치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때부터는 경기가 둔화가 되고 악화가 되면서부터 금리를 더 내린다고는 어떤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악재 중에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금리가 내려간다 해서 경기가 즉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고 오히려 금리를 내리기 직전 이 단계가 오히려 저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크게 상승하면은 뭐 이익 실현은 충분히 하셔야 되겠지만 저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를 내리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굉장히 저는 셈법이 복잡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때는 또 저와 함께 같이 판단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선 후보, 공화당 대선 후보가 전기차의 이 정책을 모두 폐지하겠다는 이 충격적인 발언, 뭐 이미 뭐 알고 있는 발언이겠죠. 그래서 지금 뭐 에코프로 그룹주부터 해서 모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올랐다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일단은 사실 저도 굉장히 좀 어려운 건 뭐냐면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 대선이 11월, 즉 이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굉장히 좀 피장파장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좀 더 앞서거나 이러지 않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 어떤 성추문이라든지 어떤 그런 이 회사의 어떤 불법적 횡령 관련해서도 뭐 유죄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지지율이 꺾이지 않고 있어요. 또 바이든 같은 경우도 그런 호재를 좀 받아들여서 펑펑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6월 15일 관점에서 2차 전지 관련 주들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정말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면 전기차를 정말로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뭐 폐기, 또 우리나라 2차 전지 회사들도 굉장히 좀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갈피를 못 잡겠어요. 2차 전지가 정말로 어, 좋아질 수는 있는데 트럼프가 돼버리면은 완전히 4년 동안은 적어도 묶여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이 시장은 주가라는 거는 기대감과 실망감으로 더 올라가고 더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망감에 대해서 더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확대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여 떨어졌다고 해서 뭐 계속 주줄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반등이 나오고 또 추가적인 상승 연례가 나왔을 때 무리하게 따라보지 마시고 어쨌든 그 상승시 비중을 좀 축소하는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즉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니까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근데 2차전지에 대해서는 뭐 6월 초도 2차전지 관련주도 많이 언급을 많이 해드렸고 뭐 에코프로 머티나 또 뭐 대주전자재료나 또 나노신소재나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조금 이제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금 비중을 좀 많이 줄여나가는 쪽으로 좀 앞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달 이제 다음 주에 냈을 때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 저는 제가 그 선물옵션 만기를 앞두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제는 상반기에는 SK하이닉스 시대가 왔지만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시대가 올 것이다. 왜냐면 수급도 외국인 수급이 몰릴 것이다. 선물옵션 만기부터 외국인의 매수가 몰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몰렸어요. 예. 기가 막히게도 외국인들 수급이 몰렸다. 제가 보여드리자면 6월 13일 날부터 14일까지 보시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금액들을 샀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현대 일렉트릭 샀고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흐름이 하반기에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주가 자체도 어쨌든 간에 8만 원대까지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하려고 했었고 또 중요한 또 60일선 위로도 안착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갭이 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밑으로 또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위로 이게 치솟을 수 있는 가능성.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저는 9만 원 넘어서 1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 배경에는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에 대한 지분을 좀 줄이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포션을 강화하면 하고 또 그 안에는 또 엔비디아의 또 HBM 테스트가 통과가 됐다는 뉴스들과 여러 가지 그 삼성전자 호재성 이슈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관점을 확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비중이 굉장히 또 늘어났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2월 13일 날 선물옵션 만기일 때 1200만 주, 또 어제는 660만 주가 들어오면서 그동안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팔았다가 선물옵션 만기 이후로 굉장히 많은 수급들이 들어왔습니다. 연기금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 매스캐닉스는 그러면 아직 살아있는데요. 네, 살아있어요.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SK하이닉스가 꺼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SK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을 줄여나갈 겁니다. 근데 지금에서 줄여나가지 않겠죠. 왜냐면 위에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다 팔아버리면은 그냥 내릴 꽂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서히 완충작용을 하면서 떨어뜨리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여기서 이 외국인이 다 팔아버리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HLB처럼. 근데 이렇게 안 떨어뜨리고 차 떨어뜨리면서 또 뉴스 나오면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비중을 줄여나갈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매수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보다는 저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낫다는 게 어떤 삼성전자가 조정을 나오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에는 삼성전자가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조정시 매수가 절대적으로 유효하다는 거지만 SK하이닉스는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올라갈 때 매도를 하기 위해서 떨어뜨릴 거고 매도하기 위해서 올릴 거고 그렇죠? 매도하면 떨어뜨릴 거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빌빌거리고 있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삼성전자에 대한 포지션에 우리가 외국인과 함께 동참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고 조정시 매수. 근데 삼성전자가 나는 너무 싫다. 너무 무겁고 그러신 분들은 뭘 사야 되냐? 삼성전자 H뱅 관련주 사면 되잖아요. 뭐 이오테크닉스나 이오테크닉스에 대해 V자 반등을 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에서 올라타면은 상승에 대한 그 가도가 또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또 뭐 제우스나 그 다음에 뭐 YC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뭐 제가 더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긴 하지만 그다음에 하나 마이크로는 뭐 유상증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확실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 삼성전 이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 자리를 빠르게 지지를 해줘야 돼요. 23,700원 자리를 빠르게 올라타서 여기 근처에서 횡보한 거는 제가 그때부터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매수 관점으로 보기 조금 어려워요. 여기서 23,000원 위로 올라갔을 때 그 자리를 지지해 주는 걸 확인해보고 안 그러면 여기서 고꾸라질 수 있거든요. 그거 가능성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은 좋지만 저는 하나 마이크론보다는 일단 하나 머티리얼즈. 금요일 날에 이제 증시가 안 좋았는데 이제 하나머티리얼즈는 좀 장대 항봉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위로 좀 더 갈 수 있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겠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그 HBM 관련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TCK나 이런 것들이나 TSE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삼성전자 H뱅 관련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이송장비 관련 로봇 관련주죠 로체 시스템즈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이것도 시고가를 이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정시 매수 가능합니다. 또 조정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이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H뱅 관련주를 잘 보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좀 빠졌어요. 제조전자재료는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뭐 에코프로 버티, 그렇죠? 에코프로 버티, 에코프로 버티는 뭐 블록블 이슈가 있어서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음 주부터 막 이게 죽어서 빠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또 한번 반등을 줬다가 빠져지고 반등을 줬다가 빠지면서 이제 추세적으로 하나가를 가 있지. 이제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2차전지 관련주들은 조금씩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나마 우리가 본다고 하면 대주전자진로나 엔캠이나 그 다음에 뭐 나노신소재나 이런 기업들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그 다음에 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정도 이 정도는 조금 우리가 그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는 그나마 차세대 배터리 관련주이기 때문에 약간 좀 더 모멘텀이 있을 거다라고 보지만 차전지 관련주는 조금씩 우리가 비중을 좀 정리하는 관점으로 좀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바이오죠. 아이테오젠. 아이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외봉으로 됐기 때문에 조정 시 여전히 매수가 가능한 부분이죠. 이제 아이테오젠 3천당 제약. 그 다음에 미가캔 바이오 이런 것들 있어요. 셀트리온. 그다음에 뭐 걔밖에도 이렇게 있는 종목군도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어쨌든 간에 하반기에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겨우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좀 관심을 가져보고 HLB나 특히 HLB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중국의 항서제약과 이제 파트너십을 가지고 카밀리 주박과 이 HLB 리버스나립의 어떤 이 병역요법을 가지고 최근에 간암을 넘어서 폐암까지 이슈가 됐었잖아요. 관해까지. 그러니까 관해라는 거는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제 암세포라는 거는 뭐 연암이지만 완전히 소멸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암세포들은 어쨌든 간에
계속 관해가 됐다 하더라도 이 잔재들이 계속 우리 몸에 남아있어요. 혈액에도 혈액을 타고서 이동을 하고 또 어느 약간 면역력이 약한 부분에 또 침투해가지고 거기서 암세포를 또 만들기 때문에 완전 소멸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완전 아니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HLB 같은 경우는 특히 중국과의 그 파트너십 문제로 미국의 대중 바이오 경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바이오 안보법, 생물 보안법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결국에는 FDA가 중국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HLB의 신약을 통과시켜주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일단은 이 생물보안법이 중국의 이 제약회사들의 로비로 인해서 또 연기가 됐다는. 물론 결국에는 뭐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될 수는 있겠죠 앞으로. 근데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것들이 좀 악재 소멸로 됐고, 그 다음에 어쨌든 7월 달에 2일날 FDA와 미팅이 잡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뭔가 그 기대감들,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만약에 좀 더 개선되는 흐름들이 보여진다고 했을 때는, 뭐 폭발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HMA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이제 버리는 카드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5만 9천 원짜리가 그냥 중요한 자리가 될 텐데, 이 자리를 버틴다고 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도 좀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슈가 FDA와의 그 미팅 자체가 유의미하고 굉장히 큰 재료가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폭등을 할 수도 겠고 만약에 거기서 크게 뭐 없었다. 뭐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는 뭐 뭐 1년 이상의 더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거기서 좀 고꾸라질 수 있기 때문에 HLB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한 7만 원, 8만 원대까지는 한번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까지 버텨보시고 비중을 일단 축소하신 다음에 우리가 7월 이후에 미팅 결과 좀 보고 나서 뭐 출매를 하시던지 그때 대응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이 K바이오 정말 올해 모멘텀이 강하고 그 이슈가 충분히 연속성 상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아직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뭐 종목군들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 희망을 좀 가져야 된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방산 관련주도 에라진 엑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라진 엑선도 체크를 해보자. 약간 오일선 내일 모레 당장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지만 조정 시는 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매수 조정 시. 그다음에 뭐 하나 에로스페이스나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도 괜찮고요. 어 S&T 모티브 이런 기업들도 이제 바닥에서 뚫고 올라가는 과정이라 이것도 이제 거래량이 좀 없는 게 단점이긴 해요. 근데 S&T 모티브도 좀 뭔가 좀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K 수출 관련주들, 이제 한국콜마, 쌍품에 신고가를 갔다가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살아있고, 삐아, 살아있고, 마녀공장, 뷰티스킨, 그쵸? 그 다음에, 뭐, 클리오, 그 다음에 토니모리, 이렇게 좀 계속 화장품 관련주 잘 봐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K푸드 관련해서 농심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참, 괜찮은 모습이고, 조정시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들고요. 삼양식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게, 이제 뭐, 흑해제가 식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상 같은 경우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대상 홀딩스. 대상 홀딩스는 사실 그 정수 테마로 엮여가지고 이것도 조금 이제 좀 변동성이 심하긴 하지만 조정 시에는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는 봐도 괜찮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대상 홀딩스 잘 주목해보고 승무원 이런 것들도 아직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살아있다. 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세이프도 관련도 잘 봐야겠습니다. 사조, 시프도 이런 거. 상한가를 갔네, 사조 시프도는. 사조 대림. 일단 상한가를 갔네요. CJ 식푸드, 김 관련주죠.
예, 이것도 급등을 했었네요. 그래서 이런 푸드 관련주들, 그다음에 좀 작은 종목은 우양, 우양도 이제 신고가를 좀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다음에 커피, 이제 보라티아. 이것도 보라티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바뀌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라티아를 좀 이제 체크를 좀 해도 괜찮다. 컨택을 충분히 해도 괜찮다.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하네요. 예, 시가총액은 작지만 견조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관심 있게 좀 보는 거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 들고, 그다음에 뭐 설탕 관련주, 뭐 삼양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봐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밀가루는 조금 좀 처져 있어요. 밀가루는 좀 처져 있죠. 얘는 뭐 워낙에 거래량 작고 제한대당 이것도 이제 한번 이제 부과가 될 수는 있겠네요. 대한제당 같은 경우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K푸드에 대한 우리나라의 K푸드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식료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원재재 가격이 그래서 이런 식료품 관련주, K 수출 관련주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날씨가 덥지만 이제 우리가 겨울도 준비하는 시기가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옷들이 좀 많이 또 살 건데 그러면 이제 K 의류 관련주도 한슬실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조금씩 컨택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브랜드 코퍼레이션, 네, 엑스 코퍼레이션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이제 컨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K도 방산도 K 이제 수출 관련주니까요. 그것도 체크해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좀 흐름을 좀 보고 나서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종목에 또 컨택을 해야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변화가 있을지. 근데 어쨌든 간에 좀 의료 관련 아까 저기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조금 우리가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앞으로 이제 특히 7월 달이 될수록 우리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고, 실적이 좀 턴 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앞으로 점차 더 컨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은, 모멘텀이 없는 기업들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뭐 SK 관련주, SK 스퀘어, SK도 좀 분할로 분다고 하면은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이런 기업들도 이제 이대로 끝나진 않을 거기 때문에 SK 스퀘어, 뭐 한진칼 이런 기업들도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도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카페24 이런 기업들도 어, 뭐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조정 받고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연출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도 체크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로봇 관련주 두산 로봇스 어쨌든 간에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과정이라 여전히 이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복 관련주들이 한번 이제 조만간 더 탄력을 받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사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제 종목군들이 사실 저번 주에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어쨌든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잘 마치고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선물 옵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제 또 어떤 포트폴리오로 담을지 또 기관 외국인들의 어떤 그 흐름들을 체크해보고 거기에 우리가 발맞춰서 또 종목을 좀 바꿔나가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재전지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방향. 근데 그나마 대주전자재나 뭐 이런 거는 뭐 좀 버틸 수 있겠지만 에코프로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조금 더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과정으로 봐야 되고 반도체는 삼성전자 필두로 한 그런 관련주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 그다음에 K 수출 관련주들 방산 관련주 식품 관련주 의료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이런 것들 체크 의료기 관련주 잘 봐야 되겠죠 플래시스 같은 경우나 뭐 비율 뭐 이런 기업들도 체크를 꼭 해보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SK 그룹주들 SK 스퀘어 SK 한진칼 그 다음에 두산르보틱스 이 정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